자, 25쪽에 자 계획 수립하는 원리 쉬워요. 원리가. 자, 지금 행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느 행정 관할구역이 있다 칩시다. 그곳에 계획을 수립한다라면 1번 그 관할구역을 책임지는 행정청이 수립한다. 1번. 2번 이웃 행정청이 수립해준다. 응? 누가 해? 너무 쉽죠? 아니 왜 이웃에서 해줍니까? 자기 관할 그 행정청이 당연히 자기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지. 그러면은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고 두 군데야, 두 군데. 두 군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전제가 돼 있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공동으로? 공동으로? 윗사람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동이지. 아니 지금 여기 어떤 행정구역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정청이 A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정구역은 A가 수립하죠. 왜 다른 사람이 수립합니까? 그럼 B 구역이 있다 그러면 B에 대해서는 여기는 B 행정청이 하겠네, 그죠? 그런데 애초에 둘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라면은 여기를 책임지는 사람과 여기를 책임지는 사람이 공동으로 만들어야지. 공동으로. 원리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면 하나의 특광식을 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기는 애초에 광역이니까 처음부터 최소 둘 이상의 특권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원리는 여기 도시군에 대한 계획이면 이 도시군을 책임지는 행정청이 수립할 것이다. 저쪽에 광역이라면 둘 이상의 특권시설에 관련되니까 그쪽 행정청이 각각 공동으로 할 것이다. 일단 이 원리까지는 됐어요. 자,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 만약에 수립권자를 한다. 누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 제대로 쓰면 도시군을 보시고 글쎄 아까 원리대로 도시군이 뭔지를 알게 되면 그 행정청에 수립한다니까. 요 도시군이 뭐예요? 특광시군의 줄임말이라고 했잖아. 특광시군 줄임말이니까 여기 대해서 누가 수립하면 돼요? 특별시장이,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자치시, 자치대는 항상 그 사람이 한다 그랬고,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 그냥 이 사람이 답하신대. 얼마나 간단해.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입안할까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역시 도시군 똑같은 도시군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개념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개념 배동을 쓸 수 있어야 돼. 여기에 대한 계획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합니다. 여긴 예외까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원칙만 지금 쓴 거예요. 저긴 예외도 없어요. 무조건 특권이셔서 많이 해. 기본 계획이니까. 여기는 구체적 관리 계획인데 저건 기본 계획이라. 아니 기본적인 장기 발전 방향인데 어떤 경우도 예외는 없는 거예요. 장기 발전 방향을 그 사람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여긴 이 사람만이야. 저긴 다른 예외도 있지만 원리는 비슷해. 그러면 광역시에서 수립을 한다 그러면은 누가 하겠어요? 지정되는 곳에 지정되는 그 두 곳의 행정청이 같이 한다 그랬잖아. 같이 한다. 같이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더 많이 떨어뜨려 놓은 게 광역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광역은. 왜? 저쪽과 달리 둘 이상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고, 저건 기존에 있는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지만 요거는 애초에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어디냐 하는 권해 지정까지 구별해 봐야 돼. 그래서 계획 수립에서는 먼저 권이 지정돼야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광역에서는 광역 계획 권의 지정과 계획 수립을 구별해서 반드시 보시되, 원리에서는 요 원리는 했지만 권해 지정 원리 권해 지정은 지정되는 곳에 윗사람이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광역투기 수립할 필요성의 판단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이걸 수립할 필요가 있더라면 먼저 거기에 대해서 권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둘 이상의 애초에 광역은 하여튼 둘 이상의 무조건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된 걸 염두에 놓고 풀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서로 인접하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특별시. 여기에 광명시가 존재해요. 광명시가. 경기도 광명시가. 요 광명시 밑에 무슨 시가 있나요? 시흥시가 있나요? 네? 이쪽 옆으로 뭐가 있어요? 부천시가 있나요?
서로 인접하는 거 그냥 그래봤어요. 서로 인접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둘 이상의 특권시군에 지정한다라고 했는데 부천과 광명사에 뭐 할 일이 있다라면 부천시는 부천시장만 안 되니까 그럼 계획은 자기가 세울 수 있겠죠. 광명시랑 광명시에 대해서만 광명시장은 알고 있어요. 이걸 뛰어넘어서 모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광역계획 권해 지정은 계획 수립과 달리 지정되는 곳에 윗사람이 판단해 준다고 보시는데 위에서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 원하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윗사람이 가서 위에서 판단해서 야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가 윗사람 아닙니까? 경기도지사가 야 내가 위에서 보니까 부천과 광명사에 뭐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권을 지정해 주면 여기에 대한 계획은 두 사람이 아까 배웠듯이 공동 수립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의 특권시군에 지정하는 모습을 보시면 지금 그림처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가 있고 시군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항상 광역권을 지정하는 모습은 같은 도, 그냥 도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도라면 더 정확하게는 보통 둘 이상의 도 밑에 있는 시군에 걸치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같은 도냐 도를 뛰어넘어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하면 경기도. 셋을 지정해도 경기도. 여기서 이렇게 지정하면 여기는 경기도, 여기는 서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죠. 셋을 지정하면 둘 이상의 시도. 넷을 다 지정하면 둘 이상의 시도.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다니까 항상. 자 다시 결론을 다른 거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결론이 그 행정구역에서는 누가 수립하느냐? 그 행정청이 수립한다, 계획은. 그런데 광역은 애초에 둘 이상의 특권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권해 지정과 계획 수립을 나눠야 되는데 항상 광역에 나오면 지정되는 경우에서는 둘밖에 없다. 같은 도에 걸치는 경우랑 둘 이상의 시도 이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여기서 권해 지정은 필요성 판단이라 지정되는 곳에 바로 윗사람이 지정을 해준다. 윗사람에서 권해 지정이 끝났다 그러면 계획 수립을 묻는다 그러면 관련되는 사람이 공동 수립한다 그랬잖아요. 이 원리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봅시다 이제. 자 여기처럼 둘 이상의 시군 즉 같은 도에 걸쳐 있다. 권해 지정은 누가 합니까? 도지사가 바로 윗사람을 하지.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한다면 바로 윗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지. 시도에서 윗사람 국장. 이게 권해 지정이에요. 이렇게 둘만 나올 수밖에 없지. 특별시나 광역시장 같은 거 나올 수가 없다니까. 왜? 이 사람들이 윗사람으로 등장하려면 둘 이상의 구에 걸치는 경우에 이 사람이 윗사람으로 지금 등장할 수가 있는데 구 단위로는 안 한다니까. 2단위로 하기 때문에. 광역계획권의 문제는 요거 알면 맞히는 문제였어 그냥. 제가 시된 수준. 요거만 알면 맞히는 문제. 어느 때 세 가지 경우 지정한다. 부분과 어디 지정할 때 이 사람이 또 각각 무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절차. 요것만 알면 돼서 그런 거 몰라도. 뭐가 중요한지를 잘 보세요. 얼마 안 되잖아요, 요거. 이렇게 원리. 자, 그럼 권을 이 사람이 지정하면 계획 수립은 누가 하겠어요? 계획 수립은 여기라면은 시장수 공동수립, 여기라면은 시도지사 공동수립. 이건 권의 지정이고. 자, 계획 수립 들어갑니다. 계획 수립. 자, 계획의 수립을 묻느냐, 권의 지정을 묻느냐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 계획 수립을 묻는다면, 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권자가 되는 경우 있고요. 국장 바로 밑에 시도지사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 바로 밑에 급인 시장, 군수, 구청장 중에서 시장, 군수까지만 돼요. 결론, 우리가 배웠던 행정처 중에서 구청장만 없는 거야. 수립권, 광역의 수립권. 왜 구청장이 없느냐? 구별로 안 한다니까. 애초에 둘 이상의 특광시군 단위로 한다 그랬잖아. 구별로 하는 게 있어야 예를 들어 구청장이라도 나올 수가 있죠. 없어요, 구청장은. 다 시군 이상 아닙니까? 국장까지 되는 경우에서 구청장만 아니고. 그리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정도 이 사람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수립하는지를 그림으로 잘 이해하셔야 되는 내용 많기 때문에 항상 이걸 한다면 권이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권이 어디에 지정되어 있느냐 역시 같은 도에 걸쳐서 지정되어 있을 때랑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어 있을 때랑 역시 도별해서 보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도에 걸쳐서 도지사에서 권위 지정이 됐다. 계획 수립은 관련 시장 군수가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각각 책임지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혼자 못하잖아요. 둘 이상에 관련돼 있으니까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 이래야 되지. 이거를 도지사가 수립한다. 도지사 하는 건 관내 지정이지. 도지사가 한 따라 틀리죠. 시장 군수 공동 수립이 됩니다. 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권위 지정에 따른 누가 해야 돼요? 시도지사, 관련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이게 이제 아까 계획의 원리에서 이렇게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살을 좀 더 붙인대요. 이렇게 출발해서. 자, 살을 붙인다라면 따뜻하게 아주 입고 계신 분 제가 이상하겠네. 응? 아, 겨울이 좀 추운 겨울이 다 갔어. 별로 춥지도 않으면서 다 갔어요. 자, 정상적이라면은 정상적으로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했다라면은 자, 승인권자는 수립권자 기준에서 결제니까 바로 이 사람이라고 했죠? 누구 승인 받으면 될까요? 시가 나오면 안 돼요. 시자는 시읒도에서 나오면 안 돼. 도지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시 이렇게 나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얘기하는데 구 단위로 만드는 게 없으니까 큰일 나. 그러면 시장 군수 바로 이 사람이 도지사. 시도에서 수립했다 그러면 바로 이 사람 국장이 승인권자 될 겁니다. 이 사람은 뭐 여기 대통령 없으니까 이 사람이 협의심의를 자기가 거치게 될 것이고 바로 이 사람을 제가 그래야 승인권자로서 이 승인권자는 이 사람들이 수립해서 승인 시정 들어와야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각각 이 사람들이 승인 신청을 안 한다. 그럴 때도 있잖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원래는 시장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이 시장우수가 광역기권을 도지사가 지정한 때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3년 내에 빨리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들어가야 되는데 3년이 될 때까지 승인 신청 자체를 도지사가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시장에서 승인 신청을 안 하니까 계속 기다릴까요? 아니면 누가 수립할까요? 누가? 도지사가 기다리다 못해 본인이 직접 나서서 단독으로 수립해야 돼. 왜 시장호수가 안 하니까? 그럼 바로 도지사가 승인 신청 기다리다가 본인이 직접 하라는 겁니다. 해야 된다? 이런 일을 이 사람이 하여야 한다. 원칙의 완성이에요. 자, 둘이성의 시도에 걸쳐 있다면 시도에서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역시 빨리 승인청 들어가야 되는데 국장에게 똑같이 3년 내 승인청이 없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기다리던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 수립했는데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3년 내 승인청 안 했을 뿐만 아니고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다. 처음부터 국가계획과도 관련돼 있어도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있게 되면 국장이 단독 수립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원칙의 완성이고 예외까지 보시면 임의적인 예외 해야 된다 원칙 할 수 있다 예외. 시장은수가 공동 수립하는 사람이 아이고 도지사님 같이 합시다 라고 요청하든지 도지사가 수립할 것을 시장은수와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든지 상관없어요. 시장은수와 도지사 두 사람 간에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임의적 할 수 있다. 임의적 이렇게 일부러 예외로 표현해놨어요. 이렇게 안 써놓은 건 해야 된다고. 또 시장호수가 협의를 해서 우리 도지사님이 단독으로 수립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되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임의적 할 수도 있다. 이거랑 달라. 이건 시장호수가 안 하니까 도지사가 해야 된다고. 여기는 시장호수가 요청했으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여기라면 역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든지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두 사람이 요청하든지 판단하면 두 사람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여기서 국장이 단독으로 하는 건 없고 요게 원칙 예외 다소 복잡하지만 수립권자 완성이고 처음부터 틀 잘 잡으시고 이런 사정 생각해서 탁탁 잡으시는데 이 그림으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승인권자라고 했는데 도지사가 나섰지만 국장의 승인을 안 받는 예외가 존재해요. 그 예외가 요겁니다. 요 경우는 도지사가
공동 수리권자로 나섰던 단독 수리권자로 나섰던 도지사가 나섰지만 국장의 승인을 안 받는 예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 받는 예로. 자, 여기서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했다면 당연히 국장 승인 받아야 돼요. 여기도 도지사가 단독 수립했다면 국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경우만. 다른 도지사가 하는 경우나 달리. 여러분 지금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정상적으로 시장원수가 수립을 했다라면 도지사 승인을 받게 함으로써 도지사 선에서 끝내겠다는 것 같은데, 자, 날씨가 따뜻해요. 그 눈을 좀 감았다라면 뜨시고, 감았다라면 뜨시고, 자, 다시. 원래 시장수가 수립했으면 도지사 승인을 받게 함으로써 도지사 선에서 끝내면 되겠다는 입법 취지인데, 여기라면은 도지사가 공동으로 나섰지만 시장수랑 같이 하고, 여기는 단독으로 나섰지만 시장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아예 시장수가 안에서가 처음 나섰던 처음부터 시장수가 나섰다면 당연히 국장 승인 받아야 되겠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수 뜻에 따라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원래 시장수에서는 도지사 선에서 끝내면 된다. 도지사가 수립권자로 나섰지만 거기서 끝내면 되지 국장 승인은 필요 없다. 시장수 뜻에 따라 했기 때문에. 여기랑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광역이나 광역권의 지금까지 문제는 지금 그린 것만 1, 2월에도 요 정도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도 다 맞춰서 다 풀었어. 일부러 틀리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 틀려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라면 항상 중요한 지문을 정답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정답화 시키는데, 요거 알면 다 찾았다고 지금까지. 여기다 이제 제가 좀 더 추가를 해요. 좀 더 추가를 하는데 어렵게 나올 때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제가 80% 선에서 한다 그랬잖아. 자, 지금 요거까지는 됐죠, 그죠? 이 그림이 중요한 것이고, 이건 무조건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좀 더 확대하더라도 출제 빈도는 떨어지지만 확대하더라도 자잘한 숫자 안 할 거예요, 여기서. 자잘한 숫자는 나중에 5, 6월 달에 완성할 때 조금 해요. 그만큼 뒤에 하는 것이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대신 넓히더라도 뭐 이런 것들로 틀만 한번 잡아봅시다, 이제. 그전엔 수립과 승인권자만 있지만. 자, 여기서 수립권자가 수립한다면 기초조사 공청회 합니다. 지방의견을 들어야 돼요. 여기 지방의가 누굴 얘기하느냐. 이 사람 기준에서 같은 급? 상급, 하급?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하급? 또 심각해지네, 이거. 자, 광명시장이 권한행사한다. 그러면 어느 의회 의견을 들을 것 같아요? 1번 광명시 의회 의견을 듣는다. 2번 경기도 의회, 3번 국회. 광명시 의회? 같은 급? 그렇죠. 도대체 광명시 의회 의견을 듣지 왜 경기도를 찾아갑니까? 자기가 경기도지사예요? 국회는 왜 찾아가요? 대통령입니까? 네? 만약에 경기도에서가 일을 한다. 어느 의회 의견을 들어야 돼요? 광명시의회? 날씨가 지금 봄 날씨라서 지금 약간 눈 감았던 사람도 있고. 자, 항상 의회는 어느 행정청을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같은 급의 행정청을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국회는 왜 있어요? 대통령 통제하려고 있는 거지. 각종 도의회라면 도지사 통제하고, 서울시의회는 누구 통제해요? 서울시의회가 구청장 통제하려고 있어요? 서울시장 통제하려고 있는 거지? 같은 급, 같은 급. 네? 시장원수가 수립한다면 어느 의견을 들어야 돼요? 시군의회 의견을 듣는다 그래야지. 혹시 시도의회 그럼 틀리겠지. 같은 급으로 보시라고. 당연히 원리잖아요. 시도에서 간다면 시도의회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군이 아니고 같은 급 시도의회. 물론 시도의회 의견도 들으면서 바로 밑에 사람인 행정청인 시장 의견도 같이 듣는데, 의회라면 다 같은 급이 되는 거예요. 국장이 한다. 국회 없잖아. 지방계획인데. 그러니까 시도의사가 서류 보내면 시도의사가 알아보고서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지만 같은 급으로 보시면 되고, 또 여기도 협의심의도 지금 협의심을 진행하는 사람 기준에서 같은 급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승인을 내준다? 그럼 승인권자 중에서 국장은 장관이죠? 누구랑 협의했어요? 협의개념상 이 사람 기준에서 같은 급이랑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라 그래요. 심의라면은 중앙도시관의 심의를 거치겠지.
같은 다 비슷한 원리랄까? 이거는 장관이 아니죠? 중앙장관 빼면 되겠지. 관계 행정기관 장관 협의한 후 그 지방에 있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같은 급이 되겠죠. 그러고서 각각 승인에 따르면 협의했던 사람과 승인 요청했던 사람에게 각각 서류부는 이 사람이 공고를 넘어가고 이 정도로 살짝 붙여봤습니다. 역시 쉽죠? 오늘따라 대답이 없을까? 아니 여러분들 뭐 이거 아니 뭐 여기서 숫자를 지금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권한 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같은 급에 설치는 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고 이 사람 입장에서 협의라는 개념상 이 사람 기준에서 같은 급, 이 사람 기준에서 같은 급에 설치되는 걸 위의를 거지. 아이 도시기관에도 지방별로 다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관이 하는데 왜 그 지방 들어가서 하겠어요?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라면 도시기관의 심의를 거칠 것이고 특별시장이면 특별시 도시기관의 심의를 거치겠지. 이 사람 기준에서 같은 급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 했던 거. 자 보시면 25쪽에 광역권의 지정을 봅니다. 이게 권의 지정이잖아. 권의 지정. 방가로 1번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했던 게 광역계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줄이면 시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잖아. 누가 해요? 국장이. 그 아래 광역권이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다. 그러면 도지사가. 다른 사람 없어요. 요거를 주로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이고 그 아래 대상지역도 간단하게 보시면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 광역이 둘 이상의 특권이나 관련된 시설이니까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때 지정합니다. 인접한 서로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전부나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 필요하면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일부만 지정이 되고 뭐 일부를 지정할 때는 뭐 구군 읍면 단위로 끊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각각의 그 절차도 나와 있네 그죠? 안 봅니다. 그런데 넘기시고 광역계획권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광역투시계 나오고 있는데 아까 개념 보셨고 법적 성격 이것도 살짝 한번 다뤄봅시다. 여기서 지금 법적 성격 자 그래서 사실 법적 성격도 이 계획이 어느 계획으로 나눠지느냐 탁상공론이에요. 탁상공론. 특히 학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거 갖고 엄청 신경 쓰는데 전형적인 탁상공론이 아무 쓸데기 없는. 그런데 그 쓸데기 없는 것 중에 하나만 할 거야. 하나만.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구속적 계획이냐 아니냐 이거만 살짝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초창기에는 그래도 지문에 잘 나왔지만 이제는 거의 이런 거 안 내죠. 안 냅니다. 안 내는데 살짝 그래도 이거만. 여기서 구속을 한다. 구속을 하지 않은 비구속이다 하는 얘기는 국민을 구속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른 구분이에요. 우리 행정청에 수립한 행정계획이 행정청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 행정청이 수립하는데 그 관련된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는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정청 내부에서는 다 효력이 있는데 외부적 효력, 일반 국민까지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이랑 일반 국민까지 구속하면 구속적 계획, 행정청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지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면 비구속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구속한다는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볼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맨날 뉴스에서 봤던 그 인신구속도 구속이 하나 준 건 인신이 붙잖아. 사람을 구속하는 거고. 그냥 구속한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에게 따라야 될 의무를 지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구속받고 살아요? 누구의 구속받아요? 구속받고 산다면서. 안 받아 구속을? 구속 엄청 받고 살지. 아니 혼인계약에 의거해서 배우자 구속받는 거 아닙니까? 안 받는 모양이네. 그럼 안 받는다 치고 그럼 그거는. 법률적 구속은 받아요?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돼요? 그거 벌써 법의 구속을 받는 거네?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 광역투시계획은 국민을 구속할까요? 구속하지 않을까요?
국민을 구속한다면 광역투쟁 내용에 여러분들은 따라야 돼. 구속 안 받는다면 무시해도 상관없고. 어떻게 광역투쟁 국민을 구속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정한다 그랬는데. 안 받아요? 용기 있게 얘기해요. 안 받아요? 받아? 안 받아. 그럼 광역투쟁은 누구를 구속할 것 같습니까? 행정청 중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그 밑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계획 수립하는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이 광역에서 아까 광역투쟁에서 광역투쟁에 부합하게 만들어야 될 것은 도시군 계획이다. 그죠? 광역에서 방향을 정해놓으면 저기 두리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되는 사람이 만약에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만든다라? 저기에 있어요? 저기에 맞게 만들어야지 할 계획을. 그러니까 여기를 수립하는 건 이 계획을 만드는 건 행정청이잖아. 행정청. 아직 제가 일부만 살짝 보여드리고 말았지만 도시군 계획 수립하는 행정청을 구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네? 만약에 그런데 나는 꼭 광역투쟁에게 구속을 받고 싶다. 나는 이상하게 받고 싶다.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입후보에서 시장부터 돼요. 그 전에 못 받아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민을 구속해요? 안 해요? 안 해. 누구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관리계획 수립하는 행정청 구속하는 거예요. 아까 이것의 지침이라고 개념이 나왔잖아. 그럼 관리계획 수립하는 행정청 어디에 맞게? 기본계획에 맞게 저걸 만들어야 되죠.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은 여러분들을 구속합니까? 이거는? 자, 여러분들 땅이 있어요. 용도 지역이 지정돼 있어? 아까 우리 관리계획 내용 중에 용도 지역 있잖아요. 용도 지역 지정되고 지역에 따라 행위제한을 한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땅 가진 여러분들은 그 지역에 따른 행위제한을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아도 돼? 그럼 국민을 구속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을 구속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된다니까 여기에. 개발지역에 땅 가지는데 막 거기다 빌딩을 막 쳐요? 다 불법이야 그러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요 계획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태어난 계획이야 이거는. 공법 배우기 전에 몰랐겠지만 알게 모르게 계속 받고 있었어요. 이거를. 이건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계획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은 따라야 돼요. 여기. 그런 의미. 자, 그럼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광역시 저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랬죠?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인 계획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쳐야 될 걸 따르지 않았다. 지방의견을 안 듣고 했다. 협의를 안 거쳤다. 그럼 불법입니다. 법을 어겼으니까. 거기를 여러분들이 딱 보고서 아니 광역시 수립할 행정청이 법에서 만드는 저 절차를 왜 위반했느냐. 먼저 지켜야 될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절차 음결로서 저거 무효다 취소다. 여기에 대해서 광역시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얘기해. 여기서 행정쟁송은 행정위원회 처분에 대해서 다툴 쟁자 소송소 다투는 절차를 다 쟁송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라고 해요. 행정위원회 처분에 대해서 같은 행정기관에게 상급 행정위원회 주로 신청하는 게 행정심판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 포함해서 행정심판. 법원에 제기하는 걸 소송 건다 그러잖아. 행정소송. 어쨌든 심판이든 소송이든 행정쟁송을 광역투쟁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없어요. 왜 없어요?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니까.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아니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데 도대체 왜 여러분들이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툰다면 이게 오지랖 넓은 거야 그냥. 여러분들에게 뭘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해? 응? 애국지사로서 하고 싶어요? 보호받을 법익이 없어서 안 돼. 항상 다투려면 다툴거리, 싸울거리가 있어야 돼. 그걸 처분성이라 그래. 처분이 있어야 돼. 처분이 행정기관에게 국민에게 따르라고 하는 게 처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속도 위반, 과태료 처분 나왔어요. 과태료 처분이라 그러잖아. 거기에 따라야 돼요? 무시해도 돼? 따라야 되죠? 그게 처분성이라는 거야. 그럼 따라야 되거든. 저거는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니까? 다툴 거리가 없어요. 제기할 수 없어요. 제기할 수 있습니까? 요거 없어요.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니까. 무엇을 해서 싸울 건데?
저 관리계획에서 그런 절차가 있어요. 무효 취소를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저기. 자꾸 그거 틀릴까봐 겁을 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질러요. 질러. 그냥 틀리면 어때? 지금 틀린다고 시험에 떨어져요 지금? 응?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왜?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거라니까? 이게 만약에 무효 취소가 되면 여러분들 구속하는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든지 다툴 수 있지. 흠결이 있다라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얘기했습니다. 자, 법적 성격 보세요. 법적 성격. 방가를 이번에 국토기본법에 한 국토종합계획이 하위계획이고 국토종합계획보다는 하위고 국토계획이니까 기본계획보다는 상이면서 이번처럼 장기적, 거시적, 추상적, 유도적 막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장기 발전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 계획이고 방향을 정하니까 추상적이고 거시적이고 뭐 이런 얘기 쓰는 겁니다. 이건 기본계획도 똑같죠. 3번에 행정청만을 구속하며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고 4번에 국민을 구속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성이 없어서 광역토지에 대해서 행정쟁송,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얘기는 기본계획도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랑 성격이 같으니까. 근데 이따 관리계획 가면은 국민을 구속한다,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 살짝 말씀드렸고, 자 이제 또 하나 4번에 1번도 한번 볼까요? 양가로 4번에 반가로 1번 추가하는 걸로. 자 광역토지계획 수립 기준이에요. 수립 기준을 정할 때는 수립 기준은 영이 정하는 바 있더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광역시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자, 국장이지 국토교통부령이다. 그럼 틀려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틀려. 그냥 국장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이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장관이 명령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장관이 정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자, 우리 이 논리도 가끔 지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수립 기준 얘기예요, 수립 기준. 수립 기준이라면 수립권자가 수립할 때 따라야 될 기준을 얘기하잖아요. 네? 수립권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수립권자가 따라야 될 기준이 수립 기준이에요. 광역지계 수립 행정청이 하죠? 이거 행정청이 합니다. 이 사람들 따라오게 만들려면 제일 윗사람이 정해야 되지 않나요? 기준은? 제일 윗사람이 정해야 아래 행정청이 따라가지. 아래 행정청이 정한 걸 윗사람이 왜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립 기준은 가장 윗사람이 장관이 정한다 보시면 돼. 장관이 스스로 할 때는 스스로 하면 되고 다른 사람 할 때, 다른 아래 행정청 할 때 따라오라 이거지. 그래서 국장이 정하는 원리입니다. 이거를 그런데 왜 이 말이랑 틀리냐. 차라리 국토교통부 장관 명령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국장이 정해주는 것은요. 그냥 지침에 불과해. 지침. 여러분들은 안 따라. 국민들은 안 따라야 돼. 그 아래 행정청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래 행정청만 구속하는 거예요. 아니 국장이 뭐라고 국장 말을 국민들이 왜 따라야 되는데. 국민을 구속하는 것은 입법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 형식이 있어야 돼.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건 다 국민을 구속하거든요. 대통령 명령을 대통령령, 시행령이라고 하잖아. 국토교통부 명령을 부령이죠.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런 건 다 입법 형식. 입법 형식은 일반 국민까지 구속하는 거예요. 입법 형식으로 안 하면 국민을 구속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계획의 수립 기준 중에 광역토지계획이다. 행정청이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청이. 행정청만 구속하면 되잖아. 일반 국민을 구속할 필요는 없잖아요. 윗사람이 국장이 정해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원리 아시겠어요? 일반 국민을 구속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청만 통제하면 되잖아. 입법 형식 필요 없이. 만약에 일반 국민을 구속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입법 형식으로 해야 돼. 그래서 입법 형식이 더 까다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기서 묻는 게 아니고 만약 여기서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OX.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OX. X?
오? 엑소? 빨리 판단해봐요, 여러분. 원리 제가 가르쳐드렸잖아. 국민까지 구속시킬 필요가 있으면 입법 형식으로 해야 되고, 국민까지 구속할 필요 없고 행정처만 구속할 필요가 있으면 입법 형식이 필요 없다고요. 장관이 그냥 정하면 된다고. 기본계획 수립권자 수립 기준 누가 정할까요? 국장이? 맞아요? 국민이 하는 거 아니죠? 이 사람이 하는 거잖아. 국장이 정하면 돼요. 관리계획 수립 기준 입안할 때 입안 기준 누가 정할까요? 응? 이거. 응? 도지사가 하는 건 없어요, 지금. 수립 기준은 다 국장이냐, 입법 형식이냐, 장관의 지침이냐, 그들 중에 판단이에요. 응? 안 해?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그건 이 내용이 국민을 구속한다는 얘기지. 지금 내용에 따라야 될 건 여러분들이 따라야 되지만, 지금 수립 기준은 수립권자가 따라야 될 기준이잖아. 수립권자가 따라야 될 기준이란 말이야. 이건 만들 때 얘기잖아, 지금 만들 때 얘기. 입안할 때, 입안권자가 입안하죠? 그럼 이 사람만 따라오게 하면 되잖아. 누가 정하면 되겠어요? 국장.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누가 정해? 나중에 도시개발계획 수립기준 누가 정해요? 정비계획 수립기준은 누가 정하는데? 아직 몰라서 모르겠다. 이 원리로 다 알아야 돼, 원리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행정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계획. 행정처를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라면 그 행정처만 따라오게 만들면 된다니까요. 저기서 지금 처음 뵀잖아. 다 마찬가지야. 다 행정계획은 다 기준은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장이. 여러분 자꾸 외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나? 이래서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원리를 알게 되면 이게 응용이 된단 말이야, 다. 여기서 안 물어보고 다른 데서 물어봐도 마찬가지라니까? 예를 들어 개발밀도관리구역 나중에 특광시장수가 지정을 한다. 그럼 계획 아니야. 누가 지정해요? 특광시장수가 수립기준을 정한다. 국장이 정해. 그것도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든 다른 걸 행정청이 지정을 하든, 물론 아주 작은 일은 작은 일이고 뭐고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 국민이 하는 게 아니잖아. 행정청이 하는 것이라면 바로 제일 밑 행정청인 국장이 정하면 다 따라올 거 아닙니까? 입법 형식 필요 없고 다 장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주로 이 장관이 기준 정한다면 여러 번 나왔지만, 다른 예는 잘 내진 않았는데, 계획 중에서도 입법 형식인 수립 기준을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면 대통령 령으로 입법 형식으로 정한다는 예외가 존재해요. 그 예외도 원리가 바뀌어져 있어가 아니고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 계획은 순수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아니고 일반 국민도 수립하는 계획이라면 국민까지 구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입법 형식이 나온다고. 예를 들어 우리 배웠던 사람 중에서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환지계획은 순수 행정계획이 아니죠? 환지계획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만드는 게 환지계획이잖아. 시행자라면 행정청도 있고 조합 같은 민간인도 있죠? 그럼 거기 기준을 정한다면 입법 형식이 필요하지. 국장이 정하면 조합 민간인은 안 따라오거든, 거기에. 그때는 국토교통부 영 이런 식으로 한다고. 관리처분계획 대통령 영 이런 식으로. 그건 입법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왜? 국민까지 구속하는, 국민까지 만드는 계획이니까. 지금 이건 다 행정청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행정청이 만드는 것이라 내용 문제가 아니고 수립 기준은 수립권자가 따라야 될 기준이잖아요. 수립권자가 행정청이라면 다 국장이지. 그 1번이 그런 얘기예요. 다른 데서도 그대로 쓸 거예요. 기본기 관리가 다 마찬가지로 튀어나오면. 수립권자가 차지할 기준이다. 그 아래 5번 수립권자. 아까 진도 나가는 거 봐서는 오늘 좀 빨리 끝내겠다 싶었더니만 여기서 시간을 많이 버리는 것 같네요. 말 그대로 분석을 하면 된다니까요. 수립 기준은 수립권자가 따라야 될 기준이니까 수립권자는 행정청밖에 없다 그러면 다 그때 기준은 국장이지 뭐. 자, 5번의 수립권자 이제 국장, 시도지사, 시장수는 다음 구분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그림 연상하시면 되는 거. 1번, 2번 나눠져 있고 방가로 1번이 광역권이 같은 도에 속해 있을 때입니다. 방가로 2번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어 있을 때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 생각할 필요고 방가로 1번 중에서도 같은 도에서도 다른 얘기 없으면 1번처럼 광역권이 같은 도의 관할 위에 속해 있다 그러면 관할 시장은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게 원칙인데 다른 일이 있으면 2번 권을 지정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문수로부터 광역 측의 승인 신청이 없다. 그럼 시장문수가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도지사가 수립한다. 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런데 예외할 수 있다. 3번 도지사는 시장문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할 시장문수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고 이게 도지사와 시장문수 공동 수립이죠. 아니면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거. 그 다음에 방가로 이번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라면 다른 얘기에서 1번처럼 관할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인데 동그라미 2번에 둘 중에 하나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시 수립이 필요한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또는 권을 지정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다. 그러면 국장이 수립을 하는. 거기에 대한 예외 3번. 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예외. 넘겨보세요. 양가로 6번의 승인권자. 둘 중에 하나 1번 도지사 갈 때는 시장문수는 광역특위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장문수가 수립할 때니까 바로 이 사람인 도지사 승인. 그 아래 국장이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바로 이 사람인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특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국장의 승인 필요 없는 예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 이거. 그 아래 있는 게 두 가지. 아까 예외 규정에 따라 했던. 이럴 때는 도지사가 수립할 경우 국장 승인 필요 없다. 요거. 그 다음에 우리 했던 내용 중에서 7번에 방가로 1, 2, 3번이 수립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를 얘기하잖아요. 4번은 승인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고. 자, 우리 7번의 방가로 1번도 이제 여기 처음 나왔으니까 읽어보시면 국장 등은 광역특위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광역특위 수립 변경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이게 기초조사예요. 필요한 사항을 조사 측량하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절차는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국장 등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고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한다. 이게 올해부터 시행된 것이라 그냥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없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새로 도입된 취지가 그전에는 여기서 수립을 해서 기초조사를 했다. 그럼 기초조사 해놓고 이거를 이용해서 수립했으면 그 다음에 활용 안 했어요. 저쪽 기초조사도 마찬가지야. 다 이걸 준용하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열심히 돈 들여갖고 해놓고 나서 그 계획 수립해서 그 다음엔 안 썼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그래서 금년부터는 기초조사를 했으면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버리지 말고 구축해 놓는 거예요. 구축해 놓게 되면 그거를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이게 기초조사 정보 체계인데 그런데 이거 쓰는 건 좋은데 글쎄 이게 옛날에 기초조사 한 걸 갖고 지금 변동되는 데 쓰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매 5년마다 정보 체계를 구축해 놨으면 매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수정하라는 얘기지. 예. 그래서 새로 신청된 거지만 뭐 한 달에 그냥 지문상에서 등장한다는 게 5년마다 변동사항을 수정한다. 뭐 그 정도. 자, 또 그 아래 공청회 나오잖아. 공청회. 자, 국장 등은 광역특위를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되며 이렇게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을 공청회라고 합니다. 이때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반영하라.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반영해요. 의견 듣는 게 다 그래요. 예. 그래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주고 반영 안 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방가로 3번이 지방의견 청취인데 제가 같은 것 같고 했던 거.
방가로 3번에 1번. 시도지사, 시장문수는 광역특위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군, 의회와 관계 시장문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요거를 나눠서 보면은 시도지사가 한다 그러면 시도의회와 시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문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장문수가 한다 그러면 시군의회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같은 것 같은 것. 방가로 4번에 승인시 협의심의가 나오잖아요. 역시 승인권자 기준에서 같은 것 이렇게 보시는. 그래서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특위를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본인이 승인을 해두거나 예의조로 직접 한다. 같은 것. 관계 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한 후에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치겠죠. 같은 거. 만약에 도지사가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다? 중앙자가 빠져있죠. 관계 행정위원장과 협의한 후에 지방도시원의 심의를 거치는, 이게 승인을 한 협의심이에요. 그리고 5번의 공고열람도 승인했다 그러면은 주로 요청했던 사람에게 보내주면 그 사람이 공고열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1번의 국장은 직접 광역특위를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다 그러면 국장이 수립 변경 승인했다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기가 협의를 했던 중앙행정기관장과 요청했던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보내면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가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 동그라미 2번은 시장원수가 하는 건 아까 도지사가 승인했을 때 도지사가 시장원수 등에게 보내면 그 얘기입니다. 그냥 그 얘기. 자, 넘겨보세요. 자, 이제 우리 기본계획이 나오는데 기본계획이라면 의 법적 성격 아까랑 똑같아. 법적 성격 똑같고 이제 요거 한번 봅시다. 수립 기준. 자, 저 복잡한 거 이제 했고 기본계획 관리가 남아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요 사람 많이 해. 다른 사람 없어. 하나 기본적인 방향이라 자기 관할 구역을 책임지는 특광장소만 합니다. 혹시 국가기관 관련된 경우는 국장이 한다? 여기서는 얘기하면 큰일 나요. 어떤 경우도 다른 사람 없어요. 요 사람만입니다. 요 사람만. 만약에 자기 관할구에서 이 사람이 수립을 하지만 인접한 특권시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으면 끌어들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끌어들이더라도 원래 계획서는 원래라면 같이 해야 되지만 같이 안 해. 공동수립도 없어요. 그 대신 그쪽 행정장과 협의만 해보고 이 사람이 단독으로 합니다. 하여튼 여기는 이 사람 말이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 또 이제 승인권자 한번 입혀볼까요? 자, 우리 승인권자라면은 둘로 나눠봐야 돼. 시장문수가 수립한다 그러면은 누구 승인 받겠어요? 도지사. 아까랑 같은 원리야. 아까랑 바로 이 사람은 도지사 승인 받는다 보시면 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가 수립했다라면은 바로 이 사람인 국장의 승인을 받을 것 같았고 옛날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요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계획에서는. 그리고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고, 이 원리는 여기서 뿐만 아니고 비슷하겠습니까? 자, 이게 왜 국장의 승인을 안 받냐면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글쎄 우리 지방행정체계가 광역기초 둘로 나눠져 있는 게 유럽에 비하면 우리 이상한 거 원시적인 거라니까. 이게 빨리 의사결정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말이야.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지방을 하나로 통폐해 가려고 해. 두 단계를 하나로 줄이려고 한다고. 장기 계획으로서. 이 정도 되는 단위로 만들려고 해요. 특별시, 광역시 정도가 되면 인구도 적당하고 면적도 좀 더 넓혀야 되지만 적당하고. 이 정도 단위로 전국을 25가지로 나중에 나눠진다. 그러면은 그때 와서는 도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요거 하나만 남겨놓고. 지금 취지가 그래요. 그래갖고 여러분 자꾸 그런 게 시군 통합을 장려하는 거 이 취지 때문에 그러거든요. 시군 통합 장려. 마창진 통합된 거 아시잖아. 아니 우리 광명이 3월 1일인데도 참 대답 잘하다가 오늘따라 왜 이런지 갑자기 이상하네. 몰라요? 마창진 통합된 거? 모르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모른다면 돼.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마산 창원 진해.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면 된다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마창진 통합. 마창진 통합 창원시잖아요. 그래서 마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고향인 사람들은 그 시 이름 잃었지 뭐 이제.
가까이서는 여기 통합된 거 있잖아. 인천광역시와 홍진군이 다 통합된 게 그 때문이에요. 최근에는 작년에 거기 있잖아. 청주청원 통합됐잖아. 청주청원 통합됐잖아. 세종시도 처음이랑 달리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촌이 엄청 들어간 거라고요. 세종시에. 처음에 세종시는 원래 국제 공모를 통해서 만든 그 부분만 개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 때문에 영기군과 조천읍을 다 포함했잖아. 그래서 본래 했던 것보다 지금 세종시가 엄청 넓어진 게 바로 천안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죠. 그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그 시골이 다 세종시야. 그게 바로 시군 통합에 대해서 크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 그 대신 나중에 이 정도가 되면 도를 없애겠다 그랬잖아. 도를. 도가 지금 왜 필요해요? 도가 조선시대까지 원래 필요했지. 지금은 교통 통신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괜히 옥상옥이야. 도 원래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시군 통합을 장려하고 지금 현재도 이 정도 단위가 됐다라면 그 대신 완벽한 자치권을 주겠다는 거 혼자 다 알아. 근데 아직은 시군은 작은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시군은 아직 작으니까 도지사 통제를 받는 것이고 아직 작으니까 이 정도 규모가 되면은 완벽한 자치권을 주겠다. 어쩔 수 없이 현재 도가 남아있지만 그래서 이 정도는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국가 통제를 안 받아. 지방계획이랑 혼자 다 해요. 보세요. 이 사람이 기초조사 공청회 특별시 광역시 의회 의견을 들어서 수립했죠. 승인권자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협의심의를 아까 원리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본인이 협의하고 심의하는 거예요. 협의심의라고 확정한 다음에 공고연락까지 혼자 다 하는 거죠. 혼자 다 하는 거죠. 그 대신 여기 시장수는 아직 작기 때문에 시장수가 시군의회 의견을 들어 수립했다라면은 도지사에게 승인 요청하면 도지사가 협의심의를 진행한 다음에 협의했던 사람과 이 사람에게 서류 보내면 이 사람이 공고연락 아까랑 같은 구조, 이원화된 구조가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원리 일단 이해를 하시고 저거 훨씬 간단하지만 이해하신 분만 쉬시고 이해 안 하신 분은 고민해. 자, 10분 쉬세요.